자, 안녕하십니까. 더블의 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입니다. 오늘은 되게 보기 드문 그런 어쩌면 물론 삼성전자와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가전이라고 그러면 1, 2등을 다투고 있는, 국내에서는 거의 1위죠. LG전자의 상한가를 봤습니다. 네. 제가 10여 년 동안 하면서 LG전자가 특히나 30%로 확대되고 나서 상한가를 간 적은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고요. 어쩌면 역사적인 한순간을 오늘 본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기분이 색다르네요. 물론 삼성전자가 상한가를 간다 그러면 더더욱 뭐 좋겠죠. 그 시장 전반적인 거나 이런 거에 미치는 영향이 아무래도 LG보다는 삼성이 좀 더 크니까요, 비중이. 그래서 거래소는 오늘 0.96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좀 빠졌어요. 빠졌는데 뭐 계속 빠지겠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천 아니고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자기 판단하에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LG전자와 LG전자우 그리고 LG디스플레이까지 오늘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워낙 시장의 이슈였기 때문에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LG전자가 전기차 산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법인까지 설립을 하면서 뛰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전자가 조금 구체적으로 가면 이제 그린 사업을 물적 분할을 하고요. 내년 7월에요. 그 물적 분할을 해서 캐나다의 마그나라고 하는 이제 세계 3위의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있어요. 캐나다에 마그나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거기와 이제 손을 잡고 합작으로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파워트레인 분야로. 여기에 이제 LG전자가 본격적으로 전기차죠. 어떻게 보면 전기차 분야의 파워트레인을 이제 동력을 전달하는 거기죠. 지금 뭐 기존의 자동차든 아니면 전기차든 그 바퀴를 돌리는 그 힘이라고 토크라고 얘기하죠. 뭐 거기 분야인데 일단 거기를 일단 한다는 거고요. 일단은 신설 회사가 주식 가치가 9억 2,500만 달러 규모이고, 지분 LG전자가 51%, 그리고 마그마가 49%, 마그나죠. 마그나가 49%. 그러니까 LG전자가 최대 주주가 되는 거고요. LG전자는 이제 물적 분할이 되는 겁니다. 물적 분할이 돼서 7월경에 이제 공식으로 출범하고요. 이제 임직원 관련해서 한 1,000명이 이 합작 법인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다. 그러니까 기존의 LG전자가 전기차의 파워트레인의 부품인 모터 그리고 인버터 등을 이제 생산하고 있었고, 전기차인 쉐보레 볼트와 그리고 볼트 EV 그리고 제규어 아이패스 페이스 등에 탑재되는 주요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물론 크게 부각은 된 적은 없었죠. 하지만 이번에 크게 부각이 됐고요. LG전자가 자동차 전기 장비 부분에 2013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하기 시작을 했지만 그렇게 막 엄청나게 눈에 띄게 막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하면서 LG 마그나 이 파워트레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거를 한 거죠. 합작 법인을 만든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전기차가 이제 앞으로 대세가 되고 있고 지금 시장 점유율이 늘어가고 있죠.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가 진짜로 사라질지. 저는 차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되게 그렇네요. 네, 아무튼 뭐 친환경 자동차 세계 시장 규모가 그러니까 22년에는 2,840만 대, 그리고 2025년, 그러니까 LG전자가 지금 미래를 보는 게 한 2025년까지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전기차 시장이 5,660만 대. 네. 어마어마한 거죠. 거의 다 전기차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가능성이 완전히 열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내연기관에 있는 그, 유수의 자동차 업체들, 그 독일 3사라든가 아니면 슈퍼카 업체들, 나름대로 내연기관에 대한 기술력이 있었잖아요. 그들만의 노하우. 네. 굉장히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그들만의 노하우와 기술력, 그리고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내연기관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전기차가 나옴으로써 그거를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거죠. 물론 그 전기차는 내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이런 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물론 서스펜스나 뭐 이런 거는 그쪽에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더 낫겠죠. 하지만 엔진이나 파워트레인 뭐 이런 쪽은 어쩌면 출발선상이 같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같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바뀌잖아요.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물론 뭐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현대차가 주도하고 있는 수소 전기차 아니면 수소차가 좀 더 대세가 된다 그러면 뭐 현대차가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전기차로 지금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뭐 수소차도 뭐 조금 폭넓게 나온다 그러면 좀 가능성은 있겠죠. 하지만 아직 그러니까 지금 형태로 막 따지자면 주유소 아니면 충전소 이게 좀 많아야 되는데, 수소는 조금 그런 분야에서 좀 위험성이 좀 있죠. 거기에 대한 기술력이 아직 크게 확보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좀 미래지향적이지 않을까, 전기차보다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LG전자가 어쩌면,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이 솔직히 가전의 발전은 TV라던가 냉장고라던가 이게 되게 가정에서 가장 크게 가는 거죠. 지금은 뭐 김치 냉장고도 있고, 아니면 지금 뭐 스타일러 같은, 뭐 이건 뭐 광고는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이제 가전 쪽에서는, 생활 가전 쪽에서는 이제 조금 올라가는 게, 기술력에 올라가는 게 조금은 느리죠. 뭔가 혁신적인 게 없잖아요. 그냥 뭐 TV 같은 경우는 화질이 더 좋아진다던가 아니면 인치가 커진다던가 이게 다고, 뭐 냉장고는 뭐 안에가 톡톡 건드리면 안에가 보인다던가 아니면 인터넷으로 연결이 된다던가 아니면 인터넷으로 다 가전을 다 움직인다던가 이게 다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그냥 조금씩 진화해 나갈 뿐이죠. 근데 완전히 혁신적인 게 지금 없잖아요. 완전히 혁신적인 게. 지금 뭐 LG에서 나오는 돌돌 말리는 거, 그거 혁신적이긴 해요. 근데 1억이 넘잖아요. 삼성에서 만든 그 마이크로 LED TV도 1억이 넘어요. 물론 우리가 처음에 LED TV나 LCD TV 나왔을 땐 1억이었어요. 거의 1억 정도 됐었는데, 그게 뭐 대중화되다 보니까 가격이 점점 낮아지고 그랬었죠. 근데 이번에도 뭐 돌돌 말리는 거라던가 아니면 마이크로 LED TV라던가 그런 건 나중에 가면 다들 뭐 대중화가 되겠죠. 그러면 가격이 싸지는데 그거 이상의 또 기술력이 또 나오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막 미칠 것 같다 아니면 되게 혁신적이다 아니면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스타트업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코로나 사태도 있긴 하지만 전기차의 문제점이 지금 나오고 있죠. 테슬라도 문제점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애플에서 지금 전기차를 생산한다 라는 얘기가 있죠. 오늘 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 유수의 기업들이 왜 전기차로 갈까요? 자기네들은 전기차를 만들지 않았는데, 차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완성차를. 전기차니까 가능한 거예요. 전기차니까. 구글도 전기차 산업에 끼어들고 있죠. 구글 웨이모 해서 자율주행차. 그리고 테슬라도 결국엔 자율주행차를 구현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애플도 결국엔 자율주행차를 구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LG도 거기에 따른 이제 새로운 시장을 찾아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기존에 있는 가전으로는
한계가 있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있는 가전의 발전 속도로 본다면. 그러니까 완전히 뭐 투명하게 간다던가, 지금 LG전자에서 뭐 나온 거는 투명하게 해가지고 이제 스크린이 나오는 거 있는데 그것도 대단히 비싸죠. 사실 상용화가 되려고 한다면 비싸고, 물론 그것도 그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다 발전을 해가고 좀 더 하겠죠. 하지만 이 자동차는 뭐 이동 수단이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그냥 기존에 있는 가정에 있는 가전 제품들도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건데 어쩌면 삼성과 LG, 그리고 LG와 삼성, 그리고 다른 중국산, 그리고 미국산 이런 걸 보면 사실은 기술력의 차이는 조금씩 있어요. 뭐 초격차라고 하잖아요. 초격차라고 하지만 똑같이 생겼어요. 보면 솔직히 상표 가리고 한 10m 뒤에서 보면 어디 건지 맞출 수 있는 사람 없을걸요. 네, 전 그렇게 봐요. 상표 가리고. 그러니까 뭔가 이 혁신적이면서 생활에 필요한 거, 그럴 분야는 이제 자동차 분야밖에 없다는 거죠. 네. 왜 생활에 필요한 것 중에서는 뭐 산업적으로 필요한 거는 또 다른 게 혁신적이 나올 수가 있겠죠. 핸드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처음에 삼성이나 LG도 처음에는 폰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라졌지만, 있긴 있죠. 스카이, 네, SKY, 네, 스카이. 굉장히 국내에서 열풍이었죠. 고급 폰으로 통했고. 근데 그게 펜텍앤 큐리텔로 인수가 되면서 펜텍으로 인수가 됐죠. 그리고 펜텍앤 큐리텔이라는 또 굉장히 이제 스타트업을 했던 휴대폰 회사도 있었고, 결국엔 다른 회사로 넘어갔죠. 스카이를 인수했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 안 됐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접했던 게 뭐죠? 그리고 나서 한동안 핸드폰이 그냥 가로 본능이라던가 삼성전자에, 그리고 뭐였더라? 되게 또 약간의 그 삼성전자에서 이제 바형으로 나왔던, 제가 옛날에 그거 가지고 굉장히 했었는데, 하여튼 그거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진짜 혁신적인 나온 게 나왔죠. 애플폰. 그 전에 애플팟이 나왔고요. 그렇죠. 굉장히 혁신적인 게 나왔죠.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가 따라가기 시작한 거죠. 결국엔 지금은 뭐 1위를 하고 있는데, 판매율로. 하지만 그때 그 애플에 대한 팬덤이 형성돼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나오죠. 애플폰 좋아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그걸 쓰잖아요. 애플폰은. 저는 애플도 써봤고, 애플패드 저는 1세대를 써본 사람인데 굉장히 혁신적이었죠. 굉장히 혁신적이었고, 그 애플패드, 아이패드죠. 아이패드 1세대를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그랬었죠. 네. 더군다나 저는 와이파이가 아니고 3G까지 되는 걸로 들고 다녔거든요. 네. 굉장히 혁신적이면서 뽀대가 났어요,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폰과 패드를 비교했을 때 이런 모습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LG전자의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지금 주봉의 모습입니다. LG전자 주봉이고요. 지금 11만 9,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2018년 고점을 완벽하게 뚫어내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터져졌죠. 이건 아주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고, 지금 이렇게 보면 2008년도 16만 4천원, 이때는 15%였죠. 15% 상한가가 있었던 그때였고, 지금으로 따진다면 뭐 16만 5천원 정도까지도 뭐 충분히 갈 수 있는 지금은 호재거리라고 보여져요. 네, 거래량으로 봐서도 지금 2011년 이후로 최대 거래량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상한가, 그리고 상한가 잔량도 11만 9,500원짜리가 91만 2천주가 있고요. 시간 외에서 오히려 더 많아요. 장중에는 81만 4천주. 그리고 LG전자 우후 볼까요? LG전자 우후입니다. 우선주죠. 52만 6천주, 47,500원인데
52만 6천 주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의 단위가에서 13만 5천 주. 야, 이런 날이 오네요, 진짜. 이런 날이 와.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거래량도 좋고요. 일단은 얘는 일단 2018년도 고점을 아직 못 들었어요. 못 들었고, 대장주는 LG전자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우선주가 상한가를 먼저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견디는 속도라든가 잔량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는 LG전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LG전자 우선주보다는. 얘도 전 고점인 7만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승폭으로 보면 LG전자보다는 LG전자 우가 더 많죠. 더 많은 이유는 물론 우선주라서 그런 이유가 있겠고, 우선주들이 더 약간 품절주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급등락하는 것도 더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LG전자를 기준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LG전자 우를 기준으로 보는 것보다는 저는 LG전자를 좀 기준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LG전자가 무너지면 LG전자 우도 무너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LG전자 우선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강한 멘탈을 좀 가지고 시간을 조금 투자를 해 주신다면 저는 7만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호재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우리 LG 디스플레이 한번 볼게요. LG 디스플레이 오늘 뭐 이렇게 윗거리를 달았는데 사실은 뭐 크게 뭐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전기차에는 뭐가 들어가죠? 전기차에는 내비게이션 뭐 다 들어가죠. 그거는 다 들어가는데,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디스플레이 화면, 지금도 LG 디스플레이는 전장에 들어가긴 해요. 하지만 이런 세계 3위의 전기차 부품업체랑 손을 잡고 법인을 만든다. 그러면 LG 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양이, 전기차는 디스플레이가 크죠. 테슬라 보시면 엄청나게 크죠. 물론 제 차도 크지만요. 근데 대부분이 지금 계기판도 다 디스플레이로 되고, 다 거의 디스플레이로 거의 다 도배가 되는 경우가 많죠. 전기차들의 그런 디자인 샷을 보면 거의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나와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급등이 나왔지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여주는 게 없잖아요. 매출이 늘어난다던가 그냥 기대감이 있을 뿐이지, 그런 기대감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나올 가능성은 높은데, 그래서 윗꼬리를 좀 단 것 같아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매출이 좀 잡혀주고 내년 7월 이후에 매출이 좀 잡혀주고 조금 숫자가 개선이 되는 게 보인다면 이 종목은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LG전자와 LG전자 우선주의 흐름과 같이 우상향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LG화학도 보겠죠, 당연히. 네. LG화학도 보겠죠. 근데 얘는 화학주라서,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들어가겠죠. 네, 전기차 배터리. 근데 이미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또 같은 법인이라던가 이러면 좀 더 또 들어갈 수 있겠죠.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나 발판은 있다. 아직은 LG화학은 들어간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LG전자의 상한가, 이거는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네,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대단한 일에 대단한 호재성 일수가 나왔다. 그리고 전기차라는 아주 혁신적인 부분에 LG전자가 도전을 한다. 박수칠만 하다 봅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강한 메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변동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향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저는 제 생각은 우상향으로 갈 것 같아요. 계속. 네, 우상향으로 갈 것 같고, 2008년의 고점을 이제 고점을 바라보고 올라갈 것 같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LG전자 살펴봤고요. 저는 WT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